기본서 30페이지 상갈로 5번의 임금 격차 하겠습니다. 자, 임금 격차라는 말이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산성 차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조금 문제 해결하기가 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가 있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A 근로자는 하루에 새우깡을 10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B 근로자는 새우깡을 20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A하고 B하고 누구한테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겠어요? B한테 임금을 많이 주겠죠. B한테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생산성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임금 A 근로자와 B 근로자가 격차가 나는 거예요. 임금의 격차라는 게 임금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게 임금 격차예요. 머릿속에 딱 임금 격차가 나오면 생산성 차이라고 탁 가져가시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 차이 말고도 조금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거 한번 기본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갈로 1번의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보면 원인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성차별이 있죠. 남자, 여자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해가지고 임금 격차가 난대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남자, 여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지 그냥 여성분이라 해가지고 임금을 적게 주는 이렇게 성차별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노동자의 자질이라고 돼 있죠. 노동자의 자질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능력이에요. 알겠죠? 능력에 따라 능력에 보세요. A하고 B하고 10개 만들고 20개 만들면 어떻게 보면 B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개를 만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질에 따라 가지고도 임금 격차가 나는 거고, 세 번째,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라고 돼 있는데, 인적 자본, 내 몸에 자본을 자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교육도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뭐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현장 훈련이라든지 자꾸 내가 내 몸에 자본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올라가잖아. 능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또 높아지잖아. 그로 인해 가지고 공부 안 한, 인적 자본을 안 한 사람하고 인적 자본 한 사람하고 생산성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로 인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난다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고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가 생산성 차이고, 다섯 번째, 직업에 수반된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광부라는 직업이 있고 일반 사무직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광부는 조금 일반 사무직보다는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요, 근로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사무직으로 가잖아. 광부한테 일하러 안 가잖아. 그러면 광부를 모집하려고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뭐로 보상을 해줘야 되냐면 임금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임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더 보상을 해주면 근로자들이 광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임금 격차가 나는 거고, 여섯 번째,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별은 그냥 A 근로자, B 근로자가 있는데 그냥 사장님이 A만 좋아하고 B는 싫어한다. 그리고 뭐 A한테 임금을 많이 주고 B는 임금을 적게 주는 이런 그냥 차별이 있기 때문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보상적 격차라고 돼 있는데, 보상적 격차가 조금 이따 보상적 임금 격차 별도로 하나 배울 건데, 여기서 말했는 것이, 내가 앞에서 말했는 것이 광부라는 직업은 위험이 있고 일반 사무직은 위험이 없죠. 이런 거 위험에 대해서 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적 격차라는 것은 뭐 근로조건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로 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보상적 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거고, 보상적 임금 격차는 별도로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건데 그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갈로 1번의 임금 격차의 유형을 보면 1. 직종 간 임금 격차라고 되어 있죠. 직종 간 임금 격차. 직업의 종류 간의 임금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거세요. 미흡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게, 서울하고 경주하고 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임금 격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 일하는 사람하고 더러운 곳에 일하는 사람이
일 경우에는 차이가 나야 되겠죠. 더러운데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좀 더 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동그란 3번에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이 임금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임금 격차가 나고 또 조직률,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조직률이 강한 데 있고 조직률이 약한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률에 따라서도 임금 격차가 좀 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1번만 좀 체크하세요.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미흡하기 때문에 라고 하세요. 보기에서는 원활하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미흡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개인 간 임금 격차, 3번에 산업 간 임금 격차, 4번에 지역 간 임금 격차, 5번에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81번. 다음 중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구직자의 수가 아니고, 82번 다음 중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고, 83번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A.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B. 보상적 격차, C. 차별. 다 맞죠? 답은 4번이고, 84번 임금 격차 중 임금 차별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1번 성별 임금 격차. 남자 여자 임금을 그냥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 차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성별 임금 격차 1번이 되겠고, 85번은 그냥 문제를 익히세요.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문제로 좀 익히세요. 이게 3번이라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86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게 아니고 미흡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기본서 31페이지 방갈로 3번에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 요인이 있죠. 1번에 경쟁적 요인이 있고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2번에 비경쟁적 요인이 있죠. 자, 여기서는 먼저 비경쟁적 요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경쟁적 요인, 비경쟁적 요인. 경쟁하지 않고 A 근로자하고 B 근로자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건데, 자, A 근로자하고 B 근로자는 능력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똑같은데, 자, 1번 보세요. 시장 지배력 및 독점지대의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그냥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 기업. 자,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회사가 기업이 두 군데 A 기업하고 B 기업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A, B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 지배력이 강했기 때문에, 즉 독점했기 때문에 생긴 이익이죠. 이 이익을 그냥 직원들한테 조금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 및 독점 지대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독점 돈을 근로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자, A하고 B하고 능력이 똑같은데 A는 그냥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네 독점 회사에 들어가는 거고, B는 그냥 들어가 보니까네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A는 독점 기업에 들어갔고 B는 들어가 보니까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경쟁은 하지 않았는데 A는 들어가 보니까 독점 기업이고 B는 그냥 일반 기업이에요. 그러면 임금 격차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잖아. 경쟁은 하지 않았지만 A하고 B하고는 임금 격차가 나는 거고. 두 번째 보세요. 노동조합의 효과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뭐라고 해서요? 큰 틀은 그거라고 했죠. 임금 무조건 올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A는 또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네 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B는 들어가 보니까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임금이 좀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경쟁했어요, 안 했어요? 둘 간에 서로는 경쟁은 안 했죠. 안 했는데도 A가 월급이 높고 야는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또 경쟁하지 않고 임금격차가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효과에 따라 가지고도 임금격차가 나는 거고. 세 번째,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라고 돼 있죠. 연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연공급은 시간에 따라, 근로기간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호봉수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능력에 상관없이 그 근로기간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네 효율적이지 못한 연공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B는 그냥 능력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하고 B는 능력은 똑같은데 A는 들어가 보니까 연공급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야는 그냥 있기만 있어도 임금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B는 뭐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월급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 A하고 B하고 경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A는 연공급을 실시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B는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나는 게 비경쟁적 요인이에요. 비경쟁적 요인은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장 지배력과 독점지대의 배당, 그리고 노동조합의 효과. 세 번째,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 세 가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번에 보세요. 경쟁적 요인 갈게요. 경쟁적 요인은 A하고 B하고 경쟁해가지고 임금 차이가 나는 거에 경쟁적 요인인데, 첫 번째 보세요. 인적 자본량이라고 돼 있죠. 자, A는 A하고 B가 둘 다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능력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는 내 몸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야는 대학교를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는 또 자격증이라든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내 몸에 이제 인적 자본을 했고, 야는 또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야는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B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죠. B보다 경쟁했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자본량이 많기 때문에 A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쟁적 요인에 인적 자본량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되어 있는 거. 보상적 임금격차, 아까 광부하고 사무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광부하고 사무직은, 광부는 위험하죠. 위험하고 사무직은 안 위험하고 안전한 건데 A하고 B는 둘 다 광부도 일할 수도 있고 사무직도 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는 조금 위험하지만 나는 광부에 가고 월급을 좀 더 받으란다. 왜? 위험한 거에 대해서 광부는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 받고, B는 나는 위험한 거 싫다. 나는 그냥 사무직으로 갈란다. 그래갖고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런데 A하고 B는요, 선택권을 둘 다 광부도 할 수도 있고 사무직도 할 수도 있지만 A는 뭐예요? B에 비해 가지고 나는 위험한 거 선호해 가지고 돈을 더 받겠다. 경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 요인에 보면 보상적 임금격차도 경쟁적 요인이 되는 거고. 동그란 3번,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효율성 임금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효율성 임금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하고 B가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임금정책도 해보면 경쟁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생산성 격차는 뭐예요? 일단은 근로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능력이 있어야 생산성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경쟁을 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의해 보면 회사에 대한 예사심도 있고 협동심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 발달의 불균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하나 쓰세요. 유행산업이라고 쓰세요. 유행산업. 단기적 불균형에 따라 가지고도 조금은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나는 거,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 요인에는 경쟁적 요인, 비경쟁적 요인, 큰 틀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비경쟁적 요인은 A 근로자, B 근로자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임금 격차가 나는 거. 알겠죠?
그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아시면 되네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서 57페이지, 기본서가 아니고 기출문제 57페이지 87번 갈게요. 임금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 했는데 3번 보세요. 노동조합의 효과는 비경쟁적 요인이었죠. 그죠? 88번.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A 산업은 경쟁적인 반면에 B 산업은 독과점도가 높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독과점이 높으면요. 독과점이 임금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89번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다면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A 산업의 노동자의 B 산업보다 약하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강해야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높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시 기본서 31페이지 방갈로 4번의 보상적 임금 격차 갈게요. 보상적 임금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는 큰 틀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광부하고 사무직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광부는 위험하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환경도 조금 더럽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로 보상을 해주냐 하면 임금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근로자가 광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광부도 100만 원 주고 사무직도 100만 원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광부를 모집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광부를 한 명도 못 모집해요. 왜? 똑같은 100만 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다 어디로 간다? 사무직으로 일하러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광부를 모집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거에 대해서 뭐로? 임금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광부하고 사무직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큰 틀은 그거고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아담 스미스라는 아저씨가 노동 조건의 차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광부 사무직이고 소득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직업훈련 비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삼성의 반도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도체 교육은 되게 비싼 교육비를 주가지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전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전기 교육을 받았어요. 전기 자격증. 그러면 전기 자격증은 일반 좀 흔하죠. 그렇지만 반도체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면 이 직업 비용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반도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비싼 수강료를 줘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직업 비용에 따라 가지고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건들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임금을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임금 프리미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갈로 엮고 빈칸 넣기 나오거든요. 균등화 임금 격차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근로조건 차이에 발생하는 임금 차이가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근로조건 차이, 광부하고 사무직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은 보상해줬기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고 자, 2번에 발생 요인 보겠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1. 작업 환경의 쾌적성 여부죠. 요거는 이제 광부는 더럽고 사무직은 깨끗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날 수 있겠죠. 첫 번째 작업 환경의 쾌적성 여부고 그리고 비금정적 차이라고 돼 있죠. 갈로 안에 요거 보기가 비금정적 차이도 나오기 때문에 갈로 안에도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아까 제가 반도체하고 일반 전기 자격증하고 교육비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비싼 반도체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한테는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교육, 훈련, 기회의 차이고, 동그란 3번에 고용 안정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A 기업하고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은 기업이 탄탄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A 기업에 들어가면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B는 신생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생 기업은 언제 다시 또 망할지도 모르는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 A를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B에서 근로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B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B 사장님은 일반 고용이 안정한 기업보다는 임금으로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도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책임 정도에 따라 가지고 A라는 근로자하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A는 책임이 엄청나게 높고 B는 책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씩 주면 누가 책임을 많이 지려고 하겠어요? 안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책임이 많이 지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의 정도고,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A 기업은 성공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고 B 기업은 실패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간다? 대부분 다 A를 가겠죠. 그런데 B에서 근로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임금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근로자가 B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도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관로안에 알맞는 것은 아담 스미스는 노동조건의 차이, 소득 안정성의 차이, 직업훈련 비용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정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균등화 임금격차. 91번 근로 조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는 그렇죠. 보상 임금 격차고, 92번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2번 성별 간의 소득 차이가 아니고, 93번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2번 직장 탕색 비용의 차이고, 94번 다음 중 보상 임금 격차 예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보상으로 임금을 보상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는 4번이 적합한 거고, 95번 보상적인 임금격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그냥 4번 문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치유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기본서 32페이지 방갈로 5번에 해도닉 임금 가겠습니다. 해도닉 임금. 의의를 보겠습니다. 동남 1번에 1974년 시카고 대학의 로젠에 의해 개발된 것을 밑줄 꺼보세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연관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상적 임금 격차와 연관된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도닉 임금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보상적 임금 격차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직장의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나 산업 재해의 위험도만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거세요. 산업재해의 위험도만이 다르다. 이건 밑줄 거세요. 1번, 2번만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96번에 보세요. 해도닉 임금 이론과 관계 있는 것은 했는데 2번에 보상 임금 격차고, 97번 다음 중 해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장 특성은 산업재해 위험도를 비롯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아까 직장의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산업재해의 위험도만이 다르다라고 했죠. 자,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는 거고, 다시 기본서 32페이지 방갈로 6번에 효율 임금 이론과 효율성 임금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효율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일반 기업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효율 임금이에요. 그러면 효율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그리고 효율 임금은 다른 일반 기업보다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거죠. 임금을 많이 주는 거니까 고임금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 임금 이론 나오면 삼성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는 것 중에
고임금 있죠. 고임금이라는 말이 나와도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 있죠. 내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말이 나와도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업 특수적이라고 돼 있었죠. 기업 특수적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기업 특수적도 삼성이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독과점, 독점이나 뭐 과점이나 독과점이라는 말이 나와도 삼성이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하기가 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효율 임금 이론은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그럼 의의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생산성을 증가를 도모한다는 거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일반 기업보다 그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고임금 또는 효율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삼성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로자가 1억을 받으려고 하면 2억 원어치 그래도 일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생산성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 임금 정책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돈을 많이 주면 사장님이 이익이 조금 감소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효율임금 정책은 어떻게 보는 이론이냐면 근로자들한테 일반 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준다, 임금을 많이 줌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더 높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익이 더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효율임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임금 이론 나오면 약간 삼성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 해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도모한다는 거.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더 큰 이익을 받는다는 게, 비록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론이고, 동그라미 2번에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임금이 상승하여도 생산성이 높으므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본래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 수요를 봤을 때 우리가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하고 독과점일 때 이런 수요 곡선이 형성된다고 봤죠. 이게 어디냐면 교재 7페이지를 보면요. 교재 7페이지를 보면 독과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7페이지 보면 독과점이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은 일반 한계 생산물 가치 수요 곡선보다 약간 가파르죠. 가파르다는 말은 뭐냐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 수요 감소 폭이 작다는 거. 즉 잘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은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딱 삼성에 일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금이 좀 올랐더라도 이 근로자를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왜? 반도체를 만드는 근로자는 요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잘라요. 안 자른다는 게 뭐에 보면 비탄력적이잖아.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일반 수요 곡선보다 약간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이거는 완만한 거고 이거는 가파른 거죠. 우리 앞에 탄력적 할 때 다 배웠죠. 한번 복습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알아야 지금 이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시장 첫 번째 시간에 보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임금의 상승하여도 생산성이 높으므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본래의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즉 임금 변화에 대한 수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안 잘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고임금이 고생산을 가져오는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자, 삼성에서 연봉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직장을 상실해보면 1억이라는 상실 비용이 너무나 크죠. 일반 회사에서는 연봉이 한 3천만 원인데 삼성은 1억이,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에서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1억이라는 직장 상실 비용이 증대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다니는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잘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킵니다. 충성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뮤직거 보세요.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에서 신규 채용자를 모집하려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옴으로 해가지고 고생산이 되는 거예요. 고생산이. 동그라미 4번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통제 상실이라는 것은 그냥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모. 그러니까 고임금을 주기 때문에 데모를 안 하잖아. 데모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생산이 되는 이유고. 다섯 번째,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자, 삼성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사직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사직 안 해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A는요 좀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들어갔다가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또 신규 채용을 뽑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근로자가 사직하고, 그러면 들락날락 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신규 채용할 때 신입 사원들한테 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삼성은 뭐예요? 들어가면 웬만하면 사직을 안 해요, 근로자들이. 왜? 근로 조건도 좋고 임금도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채용에 대한 훈련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훈련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효율 임금 이론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59페이지 98번 효율 임금 가설이라 했을 때 2번 보세요.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게 효율 임금 가설이에요. 99번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원래의 수요 곡선보다 어떻게 되냐? 비탄력적. 즉 수요 그래프로는 가파르다. 완만한 게 아니고 가파르고. 그리고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노동 수요 감소 폭이 작다는 것. 즉 잘리는 사람이 작다는 것. 이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야 2차 때 되게 답을 쓸 때 수월합니다. 자, 99번에는 1번이고 100번 효율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 훈련 비용에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아니죠. 감소되는 거고. 101번 효율임금 이론에서 고생산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균형임금을 지불하여. 균형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효율임금 이론이 아니에요. 효율임금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효율임금이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102번 다음 중 사용자의 구인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고임금 정책은 사용자의 채용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아니죠. 도움된다 했잖아. 채용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시 기본서 33페이지 방갈로 7번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를 볼게요.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의 의의는 동그라미 1번에 개별 임금을 많이 주고 전체 임금비는 낮추는 전략이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이고, 두 번째 고생산이 일단은 뒷받침되어야 되고, 세 번째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의인데 요거 아닌 것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찾아가시면 되고, 방갈로 8번 가속적 임금 격차 밑에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거든요. 요거 가속적 임금 격차 찾아가시면 되는데,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직종은 육체적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적 임금격차 찾아가시면 됩니다. 방갈로 9번에 베크가 제시하는 차별의 형태 4가지라고 되어 있죠. 차별의 일단 4가지. 문제가 다음 중 차별의 4가지가 아닌 것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차별 4가지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에 의한 차별이 있고, 두 번째 근로자에 의한 차별이 있죠. 근로자에 의한 차별을 같은 말로 노동자, 갈로 아래 보세요. 노동자 평균 이론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소비자에 의한 차별을 갈로 안에 소비자 평균 이론이라고도 하고, 네 번째 통계에 의한 차별이 있죠. 통계에 의한 차별. 자, 차별에는 요 4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종류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통계에 의한 차별을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통계의 차별은 뭐냐면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특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 채용이나 임금 조건에서 통계적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에 의한 차별은 뭐냐면 A라는 근로자가 있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A는 직업 상담사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얘는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B는 직업 상담사 일은 못하지만 자격증은 있어요. 그러면 A, B라고 봤을 때 통계라는 것은 약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A, B를 둘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A, B를 직업상담사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A는요 자격증은 없지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A를 뽑는 게 맞겠죠. 근데 B는 보세요. 직업상담사 일은 너무 못해요. 비록 자격증은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사장님은 A를 뽑는 게 맞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보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B가 일을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B를 뽑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 채용이나 임금 조건에서 통계적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차별이냐 하면 통계적 차별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60페이지 103번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보세요. 임금비 절약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이다. 이건 아닙니다. 104번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직종은 육체적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은 그렇죠. 가속적 임금격차 3번입니다. 105번 다음 중 베크가 제시하는 차별의 형태가 아닌 것은 1번에 판매자에 의한 차별이 없고, 106번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3번 상이한 한계 생산 이론이고, 107번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했을 때 4번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안정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요거 A하고 B하고 봤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 정보를 정확히 못 알고 있기 때문에 A를 고른다고, B를 고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서 다시 가보세요. 기본서 다시 가보면 33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은 제일 밑에 통계에 의한 차별에 보면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밑줄 그어보세요. 불안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불안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107번에는 4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